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 러닝의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황지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해주셔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 정기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RP 기능을 이제 근거해서 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법에 맞는 효과적인 독서 지도법을 안내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원장님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고 그런 것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원이나 우리 기관에서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개편을 하면서 한 가지의 그런 기능 소개, 그리고 이러한 그 기능과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프로그램 활용을 하는데 적용을 해보세요 하고서는 안내를 드렸던 것을 좀 더 발전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중점으로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육명은 오기간 활용의 연구 교육이고요. 지금 아직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화제들은 대부분이 실제로 정말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대한 현장에서 아이들의 효과적인 독서 지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팁들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여기에 쓰인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팁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기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원장님들과 상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보고 들은 글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안내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이죠. 르네상스 러닝 코리아 기관 활용 사례 연구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스타리딩을 잘 활용을 하는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실 스타리딩을 보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스타리딩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具体적인 그런 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읽기 수준과 많이 읽는 것, 결국 AR과의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이제 파악을 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AR의 우수 활용 사례인데,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책 읽고 퀴즈를 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R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한 시상이나 아니면 이벤트, 그리고 수업법들을 좀 같이 공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타리아를 바탕으로 다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또 학부모와의 상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상담을 할 때 좀 필수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은 기능이 바로 홈커넥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시간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이 교육은 항상 녹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후에 교육자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타리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리딩 레벨을 진단하는 테스트용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미 스타리딩을 정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스타리딩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를 저와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 소나 그 원장에서 그런 오수 사례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리딩 같은 경우는 사실 리딩 레벨 진단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개개인의 시험 결과가 계속해서 그 히스토리가 쌓이고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학생 개별 맞춤형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실 이런 그 테스트를 활용을 한다면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그 처에 대한 신뢰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는 것 중에 사실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학원 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어쨌든 수준별 그 맞춤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는 하죠. 같은 3학년이라고 해서 영어 실력이 다 동일하진 않으니까 아이들의 수준을 조금 진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반을 한 후에 그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단어 레벨을 가를 때 이 스타리딩이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하는 기관의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한번 이제 진행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스타리딩을 보기 때문에 스타리딩에 대한 테스트 날짜를 정하면 그래서 학원이나 각 교육기관에서도 어쨌든 그 각각 커리큘럼에 맞춘 운영 형태나 운영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 방식에 따라서 스타리딩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정기 시험일을 미리 좀 이제 계획하에 세우면 이번 정기 시험일을 아이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스타에 대한 준비 호가짐을 좀 이제 갖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더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기관의 경우는 이 스타리딩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신 반편성 고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평가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자체 커리큘럼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타리딩의 테스트 결과, 그리고 뭐 수업 태도 아니면 뭐 특적, 혹은 잘 해오는지 못 해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그 반평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아예 그 스타링을 보는 날짜를 아예 이렇게 좀 지정을 하셔서 뭐 매사일과 스타리딩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매월 뭐 첫째 주에 스타리딩을 본다든지, 이걸 미리 좀 계획을 해 놓으시면은요, 이거를 6개월 단위나 아니면 뭐 3개월 단위로 미리 학부모님이나 학생에게 전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됨으로써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시험이 언제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라이딩은 정기 시험일에 따라서 뭐 방통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각계 그 학원에서 뭐 상담을 하시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뭐 월마다 선생님이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뭐 문화화해서 토론을 아이들 편에 이렇게 들려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온라인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런 기라면 온라인 홈페이지에 뭐 공지사항을 띄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방사 일정 및 안내 해서 일단 그 기관에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가지고 그 반편성고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우리 학원에 그 보는 월 평가를 같이 좀 공지를 한 후에 반편성 기준에는 또 스타리딩도 들어간다. 그래서 매월 뭐 며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학원에 뭐 부착해 놓은 게시는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은 좀 더 세하게 정보를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원 안에 미리 이런 식으로 뭐 스타리딩에 대한 좀 공부하신 다음에 네. 잠시만요. 네. 네, 통신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르네상스 러닝 프로그램 안내문을 같이 동보 보내드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AR이라는 지수를 많이 들어보셔서 독서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R에 대해서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도 많으실 거예요. 저렇게 스타디 테스트를 매달 이렇게 봅니다 라고만 이렇게 보내면. 그래서 식으로 르네상스 러닝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동봉을 해서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르네상스 러닝 프로그램 안내문은 저희 쪽에서 그 설명회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세트로 전달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문서를 같이 출력을 하셔서 방금 보셨던 그 강신문과 함께 르네상스 러닝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 학원에서 쓰고 있는데 연별 뭐 배고사에도 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약 4개월 전, 6개월 전 좀 드릴 때는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후에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자로도 미리 안내 공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문자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은 문서를 하시는 거를 잘 꼼꼼히 체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보내도 너무 바쁘셔서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어느 날짜에 시험을 본다 라고 보낸 후에 만약에 이날 개인 스케줄 때문에 응시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보충 테스트를 위한 그런 예약을 미리 좀 부탁드린다든지 하면 학원 입장에서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타리딩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날짜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 관리 하에 스타리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리딩 레벨 시험입니다. 그리고 AR 퀴즈와는 다르게 집에서 읽고 바로 퀴즈를 풀 수 있게끔 하는 AR과는 다르게 스타리딩은 정말로 아이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도 보게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본인들 있을 때 아무 때나 보게끔 하면은 조금 위험성이 따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오히려 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럼 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학부모들은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께 또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혹은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의 관리하에 스타리딩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스케줄을 쭉 하셔서 비슷한 나이 또래 아니면 비슷한 레벨끼리 이제는 오늘 이제는 1-B반 식으로 좀 스케줄링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 테스트 날짜를 미리 좀 정해놓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어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학원 내에도 영어 그런 리딩 교실 따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만드셔서 시험이나 아니면은 수업에 방해하지 않고 이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그런 기회들도 꽤 많았습니다. 진행을 한 후에는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겠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이제 정례시를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각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우리 학원은 우리 커리큘럼의 먼슬리 테스트가 더 좀 확률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여기에 결석이나 출석 태도 아니면 평소에 그런 수업 태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변경도 되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단편성 기준인 요소를 보시면 각 월별 테스트와 테스트를 마지막으로는 수업 태도까지 해서 이거를 총 100%를 보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쨌든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를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월 고3 먼리 테스트를 보내 이 테스트 결과를 각각 25%씩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를 월마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곳 같은 경우. 그래서 월마다 보는 것에 이제 평균 값을 내서 10%를 반영한 후에 나머지 5%는 수업 태도를 반영을 해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분배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태도 대신에 독할 때 태도에 대한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출석률을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먼슬리 테스트의 총 확률을 퍼센티지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또 그에 알맞게 이렇게 안에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테스트 결과 그리고 스타링 결과를 취합을 해서 단편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학부모님과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리포트는 이전에 저희가 활용교 첫 번째 교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스타리딩의 리포트 중에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리포트 한 3가지 정도를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죠. 첫째 같은 경우는 다이거노스 리포트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포트고, 그리고 이 다이거노스 리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도 중요하지만 뒤에 PR 그 100% 배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메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 각각의 리딩 영역에 대한 아이들의 스킬이 어떻게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도메인 스코어를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4월의 결과에서 상담을 할 때는 다이거노스 리포트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학습 추이 같이 살펴보는 게 더 좋다면 매월 스타링 테스트 결과를 이제 할 때는 이 도메인 스코어에서 어떤 영역이 지금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영역이 좀 더 안정적이고 이 세부적인 앞으로 수업 방향이나 학습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그 다이거노스 리포트에 도메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 교육 때 말씀드렸어요. 인스트럭셔널 플래닝 리포트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스킬 어떻게 이 아이가 향상을 시키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팁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각각 영역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 어떤 수업 방식으로 이 아이를 지도를 하면 좋다라는 그런 지도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리포트니까요. 항상 물리팅 리포트가 총 18가지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이 3가지 리포트는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적인 스타 리딩 결과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스타 리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포트를 활용을 해서 학부모와의 상담이 결국은 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의 그런 만족도를 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꾸준히 해주고 있다는 점에 또 어머님들은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뢰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쯤 되면은 사실 스타링을 정기적으로 보라고는 하는데 아이들의 읽기 실력이 독서를 얼마만큼 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어 책을 읽고 퀴즈를 푸는 것과의 관계 어느 정도로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 있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수치는 연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AR 포인트를 쌓는 그 수치요. 그래서 포인트 100점, 뭐 200점, 300점 쭉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쪽에 나와 있는 세로축은 연간 1년 동안의 G 상승폭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동안에 100포인트 쌓은 친구들의 평적인 비율은 약 0.59, 그리고 200포인트는 약 0.72 평균이요. 그리고 300은 0.88.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300포인트 이상을 쌓을수록 이 상승폭은 갑자기 확 올라간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AR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책을 제대로 풀었을 때 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AR 포인트가 높을수록 1년 동안에 지하 상승을 하는 그 폭은,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300 이상, 연 300포인트 이상을 쌓은 친구들은 위력이 이번에 좀 300포인트 미만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평균이 훨씬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300포인트를 쌓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아이들의 리딩 실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레벨의 책을 읽고 어느 포인트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1포인트 정도의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포인트 정도면은 뭐 책 레벨은 2, 3 정도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을 1년 300권을 읽는다는 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저희가 우리 군대 그 독서 패턴 아니면은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영어 그 독서
정에서는 리딩을 영향을 끼치는데 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독서를 하고 그리고 독서하는 데 있어서 중독과 다독이 같이 갔을 때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그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이들의 읽기 향상이 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을 읽혀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년에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 게 수치인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좀 국내에 있는 아이들의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쨌든 아이들의 읽기 실력에 결국 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정말 정독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래야지 퀴즈를 제대로 풀고 포인트가 할 수가 있겠죠. 많이. 네. 그럴 때 정말 긍정적인 속신다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R을 가지고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에는 사실 좀 낯선 그런 기능일 수도 있어요. 샘플 퀴즈라든지 아니면 리터러시 퀴즈 가이드라든지 이런 활용한 수업법에서부터 A 포인트는 이미 많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죠. 저희가 AR 독서별 인증제라든지 아니면 AR 목표 설정 그래서 좀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 그리고 동기를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유발 좀 해주세요라고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현장에서는 활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샘플 퀴즈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그 AR 퀴즈를 보는 데 있어서 예습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AR을 클릭을 하셔서 메뉴 퀴즈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퀴즈를 풀 것인지 아니면은 어제 빌려간 책 아니면 일주일 동안 책을 빌려간 책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북스 퀴즈스에서 리얼티스트 퀴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고유 목록의 도서들이 쫙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가 예습이 필요한 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샘플 퀴즈를 풀기라고 버튼이 보입니다. 사실 AR 업데이트가 이번에 10월에 되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더 뛰어나졌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는 분들만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래서 샘플 퀴즈를 버튼을 하면 학생이 직접 AR 퀴즈를 풀 때의 화면과 동일 화면으로 퀴즈가 보여집니다. 정답을 굳이 선생님이 클릭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 도서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임의로 선택지를 클릭해서 쭉 가면 똑같죠.
학생들 예약 퀴즈 봤을 때 그 결과 페이지와 동일하게 나타나 그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은 선택을 한 그 퀴즈에 대한 정답과 그리고 오답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퀴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들이 풀게 될 퀴즈의 문항을 미리 선생님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습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아이들이 필수로 읽어야 되는 도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크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좀 소규모 단위의 그런 기관에서는 아이별로 분분다면 가장 베스트일 테고요.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별로 레벨이 비슷한 구간을 묶어서 이 책들을 읽는 건 아니지만 월별로 필수로 읽어야 되는 그런 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를 한다고 해요. 그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이미 AR 추천 도서 리스트는 이미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르네상스 러닝 공식 블로그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안에 보시면 게시판 중에 성공적 영어 독서의 그 추천 도서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식 블로그 그 주소가 여기로 가시면 이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을 하는 주제별 도서 중에 한스, 알파벳, 그리고 색깔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정을 한 학년별 추천 도서, 지금 여기는 제가 예시로 4학년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 2학년, 5, 6학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추천 도서 중에 5권을 이렇게 좀 간단한 주제와 함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일단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문학상을 수상을 한 도서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 드린 그 추천 도서 리스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저학년을 위한 추천 도서, 아니면은 고학년들의 추천 도서라든지 그 주제로 다양하게 그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그 책 리스트를 짜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꼭 이 정식 블로그를 한번 찾으시면은 꼭 리스트 짜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유용하게 얻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리스트 위주로 책을 읽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퀴즈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이 퀴즈를 어떤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AR 퀴즈를 풀게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출력을 한대요. 네, 해놓고 이거 직접 애들한테 보여주지는 않고 퀴즈를 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전체 흐름을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이 퀴즈에 나올 문제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예습을 해본다는 거죠. 네, 특히 어린 친구들 있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퀴즈 풀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에서도 지금 물어본 것처럼 이게 풋에 대한 샘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문답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내용이
퀴즈 나온다는 것은 모르는 채고 일단 선생님과 간단하게 리뷰를 통해서 긴장감을 완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은 퀴즈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자연스레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뭐 전체 리뷰를 통해서 독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곧 AI 퀴즈의 그 정률 향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또 글의 이해력인데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그 아이들이 AI를 푸는데 한 지났는데도 퀴즈를 푸는데 좀 힘들다. 책은 분명히 좀 이해를 잘한 것 같은데 퀴즈 결과가 많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머님과 상담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제가 이러한 그 방법을 상담을 드릴 때 그 뒤로 그 아이들의 퀴즈에 좀 더 지면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의 AI 퀴즈 정답률이 훨씬 향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은 처음에 아무래도 온라인 퀴즈를 풀 때 익숙하셔서 좀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그 실력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책은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뒤쪽으로 살펴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퀴즈 결과는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매번 이렇게 리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한 달이나 아니면은 짧게는 2주 정도라도 퀴즈 풀기 전에 이 샘플 퀴즈를 이용을 해서 미리 리뷰를 해주시고 퀴즈를 풀게끔 하면은 아마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 리틀 퀴즈 티처 가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 리틀 퀴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문해력을 길를 수 있는 그런 퀴즈죠. 퀴즈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퀴즈에 해당하는 리틀 그 퀴즈를 가지고 있는 도서의 일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리 좀 도서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티처스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경우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줄거리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해력에 대해서 퀴즈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글을 적거나 아니면은 책이 좀 간단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트랜시스 퀴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회 이상부터 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퀴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활용교육이나 기본 저희 신교육교육에서도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죠. 예시를. 단순히 그런 줄거리 내용이 아니고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장르적 특성이라든지 나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뭐 추론력이라든지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퀴즈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이 정보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리터러시 퀴즈를 풀었을 때 독서 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을 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거에 대한 뭐 기본 정보, 메인 그 캐릭터들, 주인공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필수 알아야 되는 어휘에
그 풀이 뒷장에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놉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줄거리 아니면 대략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나타낸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PDF로 다운로드 하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고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AR을 그 포인트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올바르게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인트 이전에 이렇게 북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그 라벨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시면은 책 배치를 해놓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거를 붙여놓고 뭐 AR 4포인트 때, 뭐 3포인트 때 이렇게 해서 분류를 쭉 해놓는 거죠. 그리고 책에다가도 이렇게 명에 딱딱하게 책 볼 수 있게끔 붙여놓는 거. 그리고 저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그 북 라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리고 퀴즈 타이틀 그리고 뭐 저자 아니면은 북 레벨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벨은 어떤지 선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라벨을 붙여 놓음으로써 선생님에서는 책을 이 책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본인 레벨을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책이 자기 읽을 수 있는 책인지 아닌지도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책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라벨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고 이렇게 책상 스티커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으세요. 하루만 표현하기보다도 특히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간 정해놓고 구간별로 뭐 0개는 빨간색, 그 다음에 1대에는 오렌지, 뭐 2점에는 노란색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한테도 너는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책 중에서 한번 읽어봐. 아니면 뭐 빨간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책 중에서 한번 골라서 읽어봐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 책을 찾는 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자기 표를 붙여놓은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뭐 이렇게 먼저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북레벨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인 스티커를 붙여놓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포인트를 이제 책에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나 표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좀 더 즐겁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어떤 기관 중에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판을 추가하셨더라고요. 이런 판 같은 경우는 구글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직접
푸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구글 같은 데서도 이렇게 검사하시면은 여러 가지 귀여운 이런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게 포인트를 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 그 다음 뭐 우리 학원에서 있는 이벤트 데이에 쓸 수 있는 자체적인 학원 그런 머니로 교환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마켓데이라는 그 시장을 보는 그런 스페이를 이벤트로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을 때마다 이런 코인으로 사실 이런 코인이죠. 그래서 이런 코인으로 교환을 해주면 아는 이거를 힘내서 모은대요. 그래서 뭐 6포인트짜리는 스티커 6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50점 그리고 뭐 2주 모으면 그 다음에 $1를 주고 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어든지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벤트 하실 때 이렇게 그 화폐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통해서 구매를 해주셨다. 이렇게 뭐 좀 작은 이벤트에 활용해서 A포인트와 연관을 지어서 이것도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기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이렇게 그 마켓데이라는 거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뭐 1회 정도 진행.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AR 포인트를 얼마만큼 쌓냐에 따라서 학원에서 제작을 한 혹은 뭐 구매한 포인트는 좋죠.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만큼 원하는 물품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AR 포인트를 쌓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러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의 장점은 이때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게끔 진행을 해서 이와 관련된 뭐 여기는 사고 파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그 진행을 하는 날에는 약 4단계로 그 좋은 구성을 한대요. 그래서 뭐 하나는 돈을 해주고 이제 포인트를 얼마만큼 쌓았냐에 따라서 돈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 또 그 옆에 그 음식 가는 뭐 과면은 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은 푸드코트 이제 마련해놓고 그리고 또 배는 문방구 아이들의 간단한 뭐 학용품 아니면 뭐 스티커 뭐 볼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놓고요. 옆에는 이제 이때까지에 모았던 포인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당일에도 뭐 간단한 리딩 퀴즈나 아니면은 게임 같은 것들 통해서 또 즉석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놓는 거야. 그래서 6개의 뭐 공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면은 이 5개의 공간을 단회마다 여기에 뭐 스탬프를 찍힌다든지 아니면 체크 표시를 이렇게 선생님이 해준다든지 해서 한 번씩 다니게끔 하고 이 각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 자유롭게 원것을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벤트는 할로윈데이 때도 많이 하시죠. 요새는 할로윈데이 때 워낙에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시고 그런 할로윈데이를 사실 요새 보면은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이벤트 일환으로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아이 좀 본인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별로 살 수 있는 물품들을 미리 이렇게 포스터나 아니면 게시판 같은 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들은 내가 지금 60포인트네. 60포인트에서는 뭐 공이나 이런 펜 같은 것만 모을 수가 있는데 100포인트를 쌓으면은 가방을 받을 수가 있다. 150포인트를 쌓으면은 이런 뭐 캐릭터가 그린 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더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가짜 화폐나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에 대한 지금 쌓고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쭉 게시를 해놓는다든지. 실제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날의 모습이래요. 이렇게 뭐 우리 하고서 바꿔주는 지폐에 대한 그 가격. 그래서 요거는 펜슬은 뭐 8달러. 그리고 뭐 간단한 그런 학용품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화폐를 통해서 이게 얼마이고 뭐 이게 아니면 어떻게 사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시험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포인트 활용뿐만 아니라 또 AR에 대한 독서왕 이벤트 같은 것을 진행을 잘 하는 곳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같은 경우는 회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말 그대로 AR 포인트를 정말 도서를 많이 읽은 친구, 정말 독서왕한테 해주는 것이죠. 뭐 여기도 보시면은 그 포인트에 대한 있고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 그 기준들이 있고요. 뭐에 대해서는 영어로도 있고 한국어명으로도 있고 이거는 저희도 이제 아까처럼 예로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이 식으로 쭉 이제 급가 넣어서 상위 등급을 매겨 놓으면은 이거라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뭐 10포인트부터 출발해서 40포인트, 60포인트 점점 위로 갈수록 아이들의 그 사진을 붙여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여기 500포인트, 그러니까 500권의 책을 읽은 친구를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또 예쁘게 꾸며가지고 어머님들한테 같이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이제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 게시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사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 쭉 붙여놓기도 하고요. 진짜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쌓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을 예쁘게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작업들은 혼자 하고 뭐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은 순간에는 조금 뭐 딜레마가 올 수도 있고 좀 지루해할 수도 있을 텐데 같은 반 친구들 혹은 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 아니면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즐거움을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다양한 뭐 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라든지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그 퀴즈를 잘 풀면은 포인트 누적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포인트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리포트는 없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이 퓨전 포인트 리포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출력하는 이 학생들에 대한 포인트 리스트 가능합니다. 리포트를 활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AR에서 리포트로 클릭하셔서 여기 프랙티스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안에 스튜던트라는 걸 클릭을 하셔서 출면은 아이들이 지금 쌓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현황을 한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출력을 하셔서 뭐 아이들 순위를 쭉 정렬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랑 뭐 도서 퀴즈 대회, 그래서 하나의 AR 도서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뭐 그 스피드 퀴즈 같은 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회, 그래서 연일회 독서 그 페스티벌 데이를 지정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읽은 AR 도서에 대한 스피치를 발표로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활용하고 계고요. 지금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서 레벨 인증제를 같이 학원에도 접목을 시켜서 기능적으로는 어쨌든 세팅만 해놓으면 상장을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학원 내에서도 그 각각의 7개에 따른 색별 배지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퍼플 단계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오렌지 단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쭉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달성하면은 상장을 출력을 해서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러닝의 AR 독서별 인증제 이벤트 기간 맞춰서 진행하는 기관에는 그러니까 시상품을 활용을 하시라고 듣고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기관에는 그 배지하고 책갈피 같은 시상품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아마 12월 달에도 한 중순쯤에 AR 독서 레벨 인증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 이게 체크를 해두셔서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만 하시면은 어쨌든 시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홈 커넥트라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어머님들이 편하게 AR 퀴즈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을 등록을 했을 때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홈컨 거는 이미 따로 리포트를 받지를 않아도 이 커넥트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우리 자녀분의 퀴즈 결과 그리고 최근에 읽은 퀴즈 결과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더 좋은 점은 이렇게 홈커넥트라는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메일 세팅만 해놓으시면은 학부님의 이메일로 AR 결과가 바로 전송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놓고 이메일로 바로 그 퀴즈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보낸 후부터는 사실 그때는 뭐 어머님 입장에서는 AI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기관에서 학원에서 이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결과도 사실 궁금한데 매번 그때마다 물어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메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네.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홈커넥트에서 그녀의 유저네임으로 선생님이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메일을 세팅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상황을 써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면은 등록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께 확인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그때 말씀드려서 그 메일에서 클릭 히어라고 되어 있는 여기만 클릭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설정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자녀 아이들이 꼭 풀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님들 그래서 뭐 폰으로도 이메일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퀴즈 풀자마자 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으시니까 그냥 편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혹시 뭐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팅창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몇 가지 좀 정보를 드리자면 뉴스레터는 항상 그 원장님이나 아니면 키컨택으로 설정이 된 분들께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아까 뭐 보여드렸던 가정통신문에 같이 이걸 뭐 껴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굳이 러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교육 현황에 대한 그런 뉴스 같은 것들도 정보를 습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보 확인을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수능 관련 뭐 영어 영역 분석을 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영어 독서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동아록 기사로도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항상 더 확인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미리 일정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교육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니까요. 뉴스레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각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하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이제 정기적인 모두 이제 완료되었고요. 이런 활용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극대화 교육부터 우수기 사례 교육 두 가지 교육은 두 달 한 번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홈페이지 공지 또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공지는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공지 확인하셔서 신청 부탁드리고 정교육뿐만 아니라 특별 교육은 또 비적으로도 매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공지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좀 교육이 다보다 길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스타일과 AR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